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비하인드 영화 칼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11월이 찾아왔습니다.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는 게 새삼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배우님께서는 2024년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가요? 다사다난했다는 뻔한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먼저 나오네요. 우선 비하인드 영화 칼럼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올해를 통해서 영화를 바라보는 안목이 조금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부님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접하는 안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를 마무리한다기보다는 올해 했던 일들이 내년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기도 안에서 만나가는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번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건가요? 저도 무엇보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비하인드 영화 칼럼을 진행한 우리 선아 배우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고요. 또 더불어 비하인드 영화 칼럼을 시청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뜻깊게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모두를 향한 감사의 마음에 보답하는 방법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화 소개를 정성껏 성실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품은 작품인가요? 비하인드 영화 칼럼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영화는 마리아나 치닐로 감독의 2010년작 노라 없는 5일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어서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또 이렇게 쉽게 가늠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영화를 향한 호기심이 또 불러일으켜지는 것 같고요. 노라 없는 5일을 궁금해하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품은 영화인지 설명해 주세요, 신부님. 네. 영화는 정찬을 준비하고 또 반찬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냉장고에 보기 좋게 보관해 두기도 하며 또 음식 레시피들을 꼼꼼히 수첩에 적어두는 등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여성이 영화 제목에서 언급되는 노라인데요. 다음날 노라의 집 바로 건너편에서 살고 있는 노라의 전 남편 호세는 노라가 주문한 냉동고기를 노라가 집에 부재하다는 이유로 대신 보관해줍니다. 호세는 노라가 주문한 냉동고기의 양이 많아 자신의 냉동실에 모두 다 넣어둘 수 없게 되자 남은 냉동고기를 들고 노라의 집을 찾아갑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노라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호세는 노라의 침실에 들어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 숨을 거둔 노라를 발견합니다. 노라가 그날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본래 노라는 20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했던 적을 이미 여러 번 겪었는데요. 그래서 호세는 크게 놀라지 않고 가족과 주치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무난하게 잘 치루어질 것 같았던 노라의 장례식은 여러 부분에서 삐걱거리게 됩니다. 우선 유대교 신자인 노라의 장례를 유대식으로 치러야 하는데 유월절과 안식일이 연달아 겹치는 바람에 당장 장례를 치르거나 노라의 시신을 매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노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이를 씻을 수 없는 죄로 여기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유대식 공동묘지에 온전히 묻히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무엇보다 노라를 대하는 전 남편 호세의 태도가 노라의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라에게 부인 호칭을 쓰는 이들을 향해 전처라는 호칭으로 강박적으로 정정하는 호세의 모습으로부터 생전의 노라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호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호세는 노라가 유월절과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장례를 온전히 치를 수 없게 자신에게 골탕을 먹이려는 속셈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날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호세는 노라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믿고 심지어 자신의 지인이자 노라의 오랜 정신과 주치의가 노라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빨리 장례를 치르고 노라를 매장하고 싶은 호세에게 온갖 종교적 예식과 규칙들은 귀찮고 부당하게만 여겨지는데요. 영화는 이렇게 노라의 장례를 치르는 호세의 모습을 섬세하게 비추어주며 결국 노라가 호세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차츰 깨닫는 과정을 그려나갑니다. 저는 영화의 배경이 멕시코라는 점과 또 등장인물이 멕시코에 사는 유대인이라는 점이 되게 새로웠어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많이 접해봤었는데요. 멕시코에 사는 유대인의 이야기는
저는 처음 접해봤거든요.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 멕시코 출신의 신예 여자 감독의 연출작이다라는 점에서 되게 화제가 되었다라고 해요. 특히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마리아나 체닐로 감독의 자전적인 작품으로 감독의 조부모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감독의 조부모는 실제로 이혼 뒤에도 맞은편에 살았고 또 감독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인데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그때마다 외할아버지는 가족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욕을 했다. 하지만 정말 목숨을 끊자 할아버지의 태도는 돌변했다. 어머니의 사진으로 가득한 박스를 뒤지며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된 거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피아노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딸, 즉 감독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비로소 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느껴지는데요. 영화도 이와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영화 안에서 끊임없이 노라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다가 노라의 과거를 또 의심하는 주인공 호세는 결국 노라의 진심을 알아보게 되고 노라의 생전 심경을 헤아려주는 영화의 결말부가 저한테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마리아나 체닐로 감독의 사연을 접하고 보니 영화가 품은 주제의식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는 노라를 향한 편견과 각종 오해들, 왜곡된 감정들로 가득한 호세가 노라의 죽음을 계기로 조금씩 노라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가 노라를 이해하게 되는 호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호세가 노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온전히 들여다볼 줄 알게 되는 과정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세가 진심으로 노라를 싫어하고 있어 보였는데 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노라를 싫어하는 것 같은 호세의 모습이 사실은 노라와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를 향한 미련이나 노라를 제대로 품어주지 못했던 스스로를 향한 자책, 이제는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렸다는 판단으로부터 기인한 낙담을 서툴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 안에서 총 3번 등장하는 호세의 과거 회상 장면이 이를 상징하는 장면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호세가 노라를 이해하게 되는 지점이 저에게는 호세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지점으로도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호세의 모습으로부터 저는 장례미사를 앞두고 유족분들에게 드리는 고해성사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는데요. 고해성사 안에서 유가족들은 거의 대부분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후회와 미련, 이제야 이해하게 되는 마음 등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안에서 호세가 겪는 일련의 과정들이 노라를 두고 펼쳐지는 하나의 고해성사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라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지점이 노라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제대로 알아보고 난 다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젊은 시절 노라가 불쌍의 남성과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인데 호세가 처음에는 이 사진을 보고 노라가 정신과 주치의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사진 속 불쌍의 남성이 사실 젊은 시절의 호세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영화가 대사 처리와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진 속 남성의 정체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호세의 표정이나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통해서 관객은 그 사진 속 남성이 사실은 젊은 시절 호세임을 알게 되고요. 저는 이 지점이 조금은 좀 통속적이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진행되는 이런 영화의 흐름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혼란을 주고 뒤흔들어 주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 주변 인물들의 모습도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랍비의 명에 따라서 죽은 노라의 곁을 지키고 기도를 바치기 위해 방문한 모세스의 모습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종교적 사명감으로 노라의 집에 방문했는데 호세의 조롱 섞인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노라를 위해 기도를 바치는 데 집중하는 모세스의 모습이 무언가 우리 교회 안에 전통으로 자리 잡은 연도를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같은 본당 교우가 세상을 떠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연령회를 중심으로 모든 본당 신자들이 조문을 하고 연도를 바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영화 속 모세스의 모습이 굉장히 친밀하고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노라의 매장을 허락하지 않는
묘지 담당자들의 태도를 교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은데요. 혹시 배우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장례미사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미사처럼 다가오는데요.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2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우분의 장례미사를 집전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를 나누는 것보다는 사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재 때 사목행정이란 이름의 교과 과목의 강의 시간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위가 장례미사를 집전해 줄 수 없을 만큼의 죄인지를 두고 토론을 펼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수 신부님의 의견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죽음을 맞는 순간에 지나온 삶이 매우 천천히 주마등처럼 스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에도 이 같은 체험이 가능할 것이고, 결국 그 체험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경험도 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에 대한 판단은 저 체험의 순간을 가늠해 볼 수 없는 인간의 몫이 아닐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질병의 범주에 해당하기에 죄라고만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 사회적 부당함에 저항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사회적 타살로 여기기에 이 역시도 죄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목행정 강의 시간 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우분의 장례미사를 다른 장례미사들과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새롭고 인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종교적 규율 대신 인간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자비하신 시선을 기준으로 삼아 노라의 매장을 도와주는 랍비가 등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라 없는 오일의 이야기의 큰 줄기가 노라의 부재를 경험한 호세의 노라를 향한 마음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작은 줄기는 종교적 규율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줄기의 이야기가 노라를 향한 호세의 마음을 바꿔준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종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저의 예상이 맞다면 아마도 11월에 위령성월을 맞아 신부님께서 이 영화를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점점 호흡이 날로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지난해 위령성월에는 영화 굿바이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영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죽은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위령성월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게 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로도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영화 노라 없는 오일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자주 마주하고 가까이 함께 지내서 익숙하게 다가오는 존재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다듬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익숙함이 상쇄되는 순간은 바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동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은 채 지내왔던 시간을 후회하게 될 텐데요. 영화 노라 없는 오일은 익숙한 내 주변의 여러 존재들을 더욱 소중하게 품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기억하는 위령성월도 나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부재하게 될 때 그때를 상상하며 그들을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품어주고자 하는 다짐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령성월을 되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신부님의 죽음을 상상해 보면서 신부님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지 않고 배우님의 명복을 비는 상상을 하며 배우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다시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올해 개봉한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